우리 청소년부 네, 랩런트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그 양주성 장로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한양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대학의 교육 혁신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학 수도권에 대학이 118개가 있습니다. 그 대학의 118개 수도권역의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에 있는 원격교육지원센터도 맡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그 우리 인턴십은 보면 아마 지금 그 달란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가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대학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그 몸담고 있는 그 산업선교, 다락방 산업선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청년들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30분이라는 시간이 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얼굴을 안 보여주면 제가 이제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켜주셨는데 감사하고 지금부터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왜 해야 될까?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 뭐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대학생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뭐 청년들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그거하고 이제 맞춰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처음 좀 보면 이게 뭐냐면요. 잡스앤 TV라는 이제 유튜버가 이 올린 자료예요. 왜, 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메시지에서 1%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10%에 들어가라, 1%에 들어가라. 자, 그러면 이게 그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유튜버에서 대한민국 연봉 순위를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10년 후 아마 이제 15세, 16세 이 정도 되겠죠. 10년 후에는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죠. 제가 왜 이걸 그 처음에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현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일부러 제가 연봉에 대해서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중위소득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소득의 중간이 되는 48.65%가 되는 사람들이 소득을 얼마를 받냐면 3,254만 원 연봉을 받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요. 월급이 얼마냐면요. 27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은 랩런트니까 11조로 한번 볼까요? 11조는 그 10의 1조니까 10%죠. 27만 원 곱하기 12달이죠. 그러니까 325만 원을 1년에 교회에 11조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딱 중반이 딱 5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상위 37%인데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4,387만 원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월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37.47%인데 월급은 365만 원입니다. 한 달에. 물론 여기 이제 세금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365만 원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11조는 얼마를 내냐? 36만 5천 원 곱하기 12 하니까 438만 원 낼 수 있는 거죠. 1년에. 자, 그러면 그 상위 22% 연봉 6천만 원이면은 1,115만 명 중에 239만 등이라서 상위 22%래요. 근데 그러면 월급이 500만 원. 11조는
50만 원 곱하기 10이니까 이제 600만 원이 되겠죠. 1년에. 그리고 그러면 100만 등 안에 들어가는 그거는 어떠냐? 상위 이제 10% 안에 들어갑니다. 8.5%의 사람들은 연봉이 8,700만 원을 받으면 상위 8.5%래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월급이 725만 원 정도 되고 11조는 한 1년에 그 72만 원 곱하기 10이니까 87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 자, 1억 원이다. 1억 원 굉장히 돈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위 6.5%라고 해요. 억대 연봉에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월급이 833만 원. 그리고 11조를 1000만 원 낼 수 있는 거죠. 1년에.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럼 1%는 어느 정도냐? 1억 8천만 원 정도 받으면 이제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벌써 여기도 굉장히 또 11만 1486등이에요. 굉장히 그 앞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드디어 1% 안에 들어가는데 1% 안에 1억 8천만 원 정도를 받는 우리나라에서 어,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 1억 8천만 원을 받는 연봉을 받는 교수님 누구냐면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강의 교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산업 디자이너, 게임 개발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30년 그 직장 생활 해도요, 이렇게 1억 8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그죠? 물론 뭐 금융권이라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 이 정도 되면 이제 상위 1%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를 할 수 있냐면 월급이 1,500만 원이고 11조가 150만 원 곱하시니까 1,800만 원이에요. 꽤 많은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꿈을 좀 정하지 못했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1% 안에 드는 사람들 지금 산업에서 어, 만약에 바로 산업에 진입했는데 20살, 20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본가진 랩런트인데 이 돈만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 오늘 참고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1순위부터 1부터 10위까지에는요. 6명이 6개의 분야가 대부분 의사예요. 뭐 치과 의사, 피부과 의사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뭐 연봉이 되게 높겠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지금 트렌드가 예전과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완전히 가고 있고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네피림.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 3단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락방 내에도 이렇게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청년들,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맞부딪히게 되는 사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0.1%는 어느 정도 되냐? 4억 8천만 원, 연봉이에요. 상위 0.1%. 자, 이 사람들은 월급이 4천만 원이 11조를 4,8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0.1%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아까 1억 8천만 원 받는 사람들 아까 제가 이제 대충 기억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이제 급여 생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1억 8천인 경우에도. 근데 이제 주로 사업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연봉 받는 사람들, 연봉을 뭐 몇백억씩 받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 플랫폼 개발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 가게 되겠죠. 몇백억, 몇십억에 대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 그렇게 이제 상위 0.1%는, 전체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어떤 일종의 세상 서밋들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그 시대를 살리려면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그 수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최신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좀 캡처를 해왔는데, 네. 요거는 그 이제 VR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루는 지금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언리얼이라는 그 플랫폼에 있는 영상이에요. 언리얼이 어떻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은 여러분 혹시 BTS라든지 뭐 아이돌들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보면 아이돌들의 이제 그 주 활동 무대가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뭐냐면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그 아바타로 또는 실사로 구현된 홀로그램으로 그 생태계를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벌써 한 3억 명 정도가 이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그 시점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를 잠깐 보여드리면, 어, 자, 자, 이게 지금 실제가 아니에요. VR로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실제와 거의 똑같죠. 이거 환경공학에 많이 쓰고 있는 이거 그 툴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디자이너들이 직접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요즘 영화는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게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전부 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기술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도 뭐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죠.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인데 완전히 360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영화 산업, 게임 산업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경제활동, 거의 전 세계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인터넷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라고 해서 메타버스가 지금 거의 그 확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권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데 이제는 서로의 이제 보완화된 암호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것들을 실생활 배워야 하고 아마 지금 이제 문이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이제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이런 세계를 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출해야 될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BTS에 대하네요. BTS 선택한 그곳은 이렇게 나오죠. 자, 보면은 BTS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뜨고 있죠. 아바타들이 같이 이제 실사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사와 아바타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뭐 그냥 신기한 기술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하나 또 보여드리면요. 지금 그 포항공대 저희 이제 경쟁대학일 수도 있는데 포항공대에서는 신입생 320명 전원에게 VR 세트, VR 키 뒤집어 쓰는 거 있죠. 그걸 HMD라고 하는데 그걸 전체 다 나눠줬고요. 모든 수업을 지금 그 메타버스에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포항공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 320명들은 이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은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로운 21세기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메시지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얘기를 배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계복음화 237 운동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진행을 하실 거죠. 그런데 이미 구약에는 그거하고 비슷한 모형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됐던 가나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지셨죠. 430년 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뭐냐? 새로운 엑소더스가 필요해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출애굽이 필요해요. 출애굽을 대표하는 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렘넌트잖아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 멀리하라는 얘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갔는데 여전히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냐면 홍해의 기적,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어.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이제 이렇게 구해내셨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서도 노예였다는 거예요. 벗어났을 뿐이지. 그 어떻게 보면 장소가 옮겨졌을 뿐이지 여전히 노예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노예 해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구원받은 렘넌트지만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노예 해방이 필요해요. 왜 노예라 그러냐? 좀 과한 얘기 아니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핸드폰, 아까 얘기했죠? 아까 거했던 그 영상에서 만든 그 했던 사람들은 그 플랫폼 설계자들은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까 급여에도 봤지만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노예는 콘텐츠 소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우리 메시지에서 플랫폼 얘기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더 위에서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인 거예요. 21세기에는. 21세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430년간 애굽에 잡혀 있었던 노예와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보셨죠? 굉장히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아이돌들 나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서 아바타처럼 소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 뭐 노트북 그런 데서 게임하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플랫폼 설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놀이터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애굽의 노예들이 새로운 21세기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보면은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애굽에서 40년이 또 흘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후대들에게 했던 게 요단을 건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근데 요단을 가를 때는 특별한 어떤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제사장의 그 발이 저기 뭐죠? 요단에 잠겼을 때 그때 요단을 가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그냥 우리 선대들은 복음의 충격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광야에서 너무 오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유 목사님, 뭐 우리 다락방에서 너무 수준 높은 메시지를 어린아이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식상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요단을 가르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발을 담그라는 것은 그죠? 갈라놓고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요단을 갈라놓고 통과시킨 게 아니라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가르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무슨 결단을 얘기하는 거냐?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여리고 앞에 서는 겁니다. 여리고 앞에 섰는데 여리고는 굉장히 무서운 성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4억 8천만 원, 뭐 1억 8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뭐 달란트 이미 쟤는 너무너무 잘하는 뭔가가 있는 애들, 재능이 있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닥치고 집중하라는 건 뭐냐면 여리고가 그랬습니다. 6바퀴를 그냥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계속 돌게 한 거예요. 7바퀴 돌 때, 6바퀴 돌 때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 좀 이렇게 돌이 좀 무너지고 그런 정도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때 그게 아니고 아무런 징조가 없어. 근데 7바퀴 돌자마자 이게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죠.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저는 운동을 먼저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은 몸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요한선서 말씀은 우리가 육신과 정신이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컨텐츠 소비자,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 3단체의 계략에서 넘어서려면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 운동을 하면서 자세와 체형이 바뀔 정도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세요. 물론 기도가 먼저겠지만 제가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어도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기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몸이 너무 아파 안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체질이 될 때까지. 그리고 기도. 여러분 반드시 뭐 여러분 24기도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것이 되어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반드시 처음에는 정식기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충전이 필요해요. 네. 지금 제가 옆에서 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네. 어쨌든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서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을 때까지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인턴십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인턴십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해내고 계속 이것이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두 번째 랩넌트 그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또는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고생이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경험이 됩니다. 그게 뭐의 차이가 있냐면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꿈이 있는 사람한테 꿈이 없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다 고생이에요. 근데 꿈이 있으면
다 경험이 돼요. 그게 다 발판이 돼요. 그게 뭐냐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CVDIP, 언약, 꿈, 드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단에서 보면 12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이제 본부에서도 서밋 포럼이라 그래서 선별된 랩런트들, 뭐 서울대,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온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다락방 단체에서 산업성계에서 이 아이는 내가 보증하니 이 아이는 꼭 인턴십을 해주세요라고 선별된 랩런트들이 모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랩런트들이 상상을 해요. 머릿속으로만.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만 많이 생기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상상이 아니에요. 창의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은 반드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달란트를 이미 줬어요. 우리한테 줬다고. 줬기 때문에 확인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재능을 얘기하는 게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절대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기도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화초한테 물은 생명인데 계속 주면 썩어요. 그죠? 나는 이미 말씀으로 충분하게 나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랩런트들이 자꾸 포럼할 때 보면 자꾸 무슨 뭐 반성을 해요. 회개하고. 되게 종교적인 포럼 많이 합니다. 아니 끝났다니까 이미. 청년들도 보면 맨날 뭔가 회개를 해. 뭐 회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회개는요.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계속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계속 받느냐? 내게 맞는 컨셉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는 한 세트예요. 나한테 계속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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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부른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 내 밖에 이 생명이 계속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줬다니까.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맞는 컨셉을 말씀 가지고 계속 발견을 하시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서치하세요. 이게 연구를 안 합니다.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정복은 237에서의 나예요. 여러분들은 그 좁은 동네에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니까요. 애굽이 편한데 그 사람 거기서 떡도 먹고 고기도 있는데 일부러 건져냈다니까. 광야는 힘들어요. 다 불평했잖아. 나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237이기 때문에 다를 끄시고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끄집어 내실 겁니다.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꿈이 있으면 나한테 다 경험이 된다고. 그래서 이 내게 맞는 컨텐츠를 서치하셔야 돼요. 꼭 서치하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는 건 뭐냐? 나한테 맞는 나한테 내가 이제 꿈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단 한 명이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라도 이걸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저하고 포럼할 게 생길 거예요. 왜냐 뭔가 보게 될 거거든. 왜냐 출애굽에서 12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은 잘못된 걸 봤어요. 드러난 거 육신적인. 근데 2명은 제대로 봤거든. 그 2명이 어떻게 본 거냐? 매일 감사로 기도를 한 거지. 여러분 매일 감사로 이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진짜 사실을 봐야 돼. 그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책, 키워드 하나라도 좋으니까 서점 일단 가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거기 위에 있는 가판대 있는 거 있죠? 다 읽어보세요 한번. 어려우면은 덮고 다른 책 읽어보고 뭐 10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어떤 게 있는지
적어도 한 달 정도 계속 가서 50권, 60권, 100권이 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컨셉이 조금 생겼다. 그러면 저 같은 중직자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서치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 머릿속에서 계속 학원만 다니고 숙제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학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학원 노예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꿈도 없고 맨날 힘들고 운동도 안 하고 반 좀비같이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4개 맞는 컨셉, 4개 맞는 컨텐츠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청소년이니까 가까운 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 가까운 뭐 서점에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학원에 가는 거 여러분들이